사직 일대에 스터디 카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기 왼쪽 학원가에 몰려 있고 아래 종합운동장역 학원가에도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직역 초역세권 앞에는 없습니다. 왜 이런 모양이 됐겠습니까? 부산에서는 50만 원, 100만 원 순수익 버는 스터디 카페도 찾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비 낼 거 다 내고 순수익 500만 원을 찍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퇴직금에서 이것저것 떼고 나니 손에 쥔 창업 자금은 5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 돈이 무너지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월급 받으러 돌아갈 회사가 없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가게 자리를 정해야 합니다. 어디에 차리시겠습니까? 아마 지도를 펴보기도 전에 답이 나와 있을 겁니다. 내가 잘 아는 동네, 내가 살아온 동네, 내 생활 반경 아닙니다. 20년, 30년을 오간 길이니 어디로 사람이 다니는지 안다고 느껴지고 집에서 가까우니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비 사장님 열의 아홉은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계약 직전에 누군가 여러분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그 동네 말고 한 번도 안 살아본 동네로 가시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재산 5천만 원을 들고 살면서 가본 적도 없는 동네로 그 말 하나 믿고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실제로 그 선택을 하신 분입니다. 평생 살아온 동네를 버리고 연고도 없는 낯선 동네에 창업하셨습니다. 본인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저희가 말렸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본사 입장에서는 미친 짓에 가깝습니다. 점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그냥 차려드리는 게 서로 제일 깔끔합니다. 잘못되면 저희가 평생 원망을 듣는 길을 저희는 굳이 골랐습니다. 그 매장이 부산 사직에 있습니다. 40평, 월세 100만 원, 그리고 지난 6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 5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오늘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주님은 86년생,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십니다. 학원 강사로 시작해서 원장 자리까지 본인 힘으로 올라오신 분입니다. 누구한테서 기대서 올라온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산이 빠르시고 확신이 서기 전엔 움직이지 않으시고 확신이 선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스터디 카페 창업은 오래 고민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결심까지 가는 길엔 걸림돌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스터디 카페라는 업종에 대한 세간의 인식입니다.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포화라는 말, 한물 같다는 말부터 나옵니다. 점주님의 아버님부터 반대하셨습니다. 그 반대가 풀린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주님은 아버님과 함께 저희 유튜브를 같이 보셨다고 했습니다. 반대하시던 아버님이 아드님과 같이 영상을 보시고는 이 디딤이라면 믿을만하다 라는 쪽으로 돌아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고 견적을 받아보는 과정 자체가 없으셨습니다. 다른 스터디 카페 업체에는 아예 연락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했습니다. 아마 마음속에는 스터디 카페를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지 하게 된다면 디딤이랑 한다 라는 확신이 서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계획도 원장님밖에 서 있으셨습니다. 자기 학원이 있는 부산 안락동, 내 집이 있는 안락동, 평생 생활해온 그 동네에 차리는 것입니다. 근거도 있으셨습니다. 내 학원에 수강생들이 있으니 이 학생들만 우리 스터디 카페로 보내도 기본 매출은 깔린다라는 계산입니다. 학원을 오가면서 관리할 수도 있고 내 동네이기 때문에 마음도 편합니다. 모르는 동네에 내 돈 수천만 원을 묻는 일은 상상만으로도 잠이 안 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감으로 지르는 계획이 아니라 사업을 해본 사람이 자기 수요까지 계산해서 세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점주님의 마지막 퍼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어디에 차리지? 그런데 저희가 그 질문 자체를 뒤집었습니다. 가맹 상담이 들어오면 저희는 점주님 후보지 상권 분석부터 합니다. 저희가 스터디 카페 상권을 보는 방법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 그 동네 경쟁사들이 지금 실제로 얼마의 수요를 받고 있는지를 봅니다. 둘째,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인근에 이보다 더 좋은 상권이 있는지 아는지를 검토합니다. 대부분 첫 번째만 보고 계약합니다. 승부는 둘째에서 갈립니다. 왜 둘째 단계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은 절대 하나만 놓고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후보지가 하나뿐이라면
그 자리가 좋은지 나쁜 건지 알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택은 언제나 비교에서 나옵니다. 사실 스터디 카페 브랜드를 고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디딤이라는 업체도 좋네. 그럼 이 디딤을 후보일로 두고 더 좋은 업체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내가 열심히 개인 창업을 하는 게 나을까?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이 디딤이라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점주님이 어떤 동네를 찍어 오시든 거기에 몰입하지 않고 시야를 넓혀서 주변 상권을 같이 올려보고 붙여봅니다. 그래서 비교해본 상권, 안락동에서 버스 한 대로 20분이면 가는 곳, 사직역 앞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멀지 않은 곳에 수요층이 훨씬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그럼 가야지. 돈을 더 벌어야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해봐야 차이 얼마나 나느냐고. 맞습니다. 안락동에 차려도 아마 잘 됐을 겁니다. 사직이 안락보다 고작해야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더 버는 정도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돈이 결코 작지 않다고 봅니다. 이 차이가 매달 쌓여서 순수익으로 바뀌고 원금 회수에 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가는 한 번 계약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인테리어를 부어놓은 다음에 옆 동네가 더 좋았네 라는 걸 알게 돼도 옮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에서 힘을 제일 세게 줘야 하는 순간은 인테리어 업체, 프랜차이즈 업체를 고르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상권을 고르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나는 그냥 안락동에 차려드리는 길입니다. 이게 사실 모두에게 제일 깔끔합니다. 점주님은 원하시던 대로 되고 저희는 싫은 소리 안 해도 되고 만에 하나 잘 안 되더라도 점주님이 하신 선택이라는 말이 남습니다. 대부분의 본사가 이렇게 합니다. 어디에 차리든 가맹비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왜 본사들이 자리 추천을 꺼리는지 아십니까?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라도 그럴 겁니다. 잘 되면 내 덕입니다. 내가 좋은 업체를 골랐고 내가 그 자리를 오케이 한 덕입니다. 그런데 안 되면 남 탓이 됩니다. 저 업체가 이렇게 만든 탓, 저 업체가 이 자리를 고른 탓. 그러니 본사 입장에서는 자리를 추천한다는 건 잘 되면 티도 안 나고 안 되면 평생 원망만 뒤집어 쓰는 장사입니다. 침묵이 남는 장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림길의 두 번째는 욕먹을 각오를 하는 길입니다. 점주님, 평생 사신 동네 말고 가보지도 않는 동네로 가시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잘 되면 점주님 탓이고 잘못되면 저희 탓입니다. 저희는 두 번째 길을 골랐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점주님이 잘 되는 사례가 많이 만들어져야 본사가 살기 때문입니다. 깔끔한 길은 본사한테 깔끔한 길이지 점주님한텐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점주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입니다. 사직은 아무 연고도 없는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점주님들은 이렇게 계획에 없던 걸 추천받으면 웬만하면 창업을 안 하려고 하십니다. 본인이 세워놓은 계획이 틀어진다는 느낌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보니 역 앞에는 스터디 카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스터디 카페가 안 되는 동네라서 없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드는 생각입니다. 그럼 저희 눈엔 뭐가 보였길래 그 위험 부담을 감수했겠습니까?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직 일대에 스터디 카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기 왼쪽 학원가에 몰려 있고 아래 종합운동장역 학원가에도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직역 초역세권 앞에는 없습니다. 왜 이런 모양이 됐겠습니까? 스터디 카페 자리를 보는 사람 머릿속에는 스터디 카페는 학원 끝난 학생들이 가는 곳, 학원가 옆이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식으로 보면 학원가만 눈에 보입니다. 역 앞은 시야 밖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서울대 입구점 시간대별 데이터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라운지형 스터디 카페의 진짜 고객은 학원생들이 아니라 아침에 출근하듯 오는 취준생, 저녁에 직장인, 밤에 올빼미형까지 하루 종일 얼굴을 바꿔가며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학원가에 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선 점주님이 기대하셨던 학원생 시너지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워크라운지의 실제 수요는 20대, 30대의 성인들층이고
학생은 있으면 좋은 플러스 알파일 뿐 기본 매출이 되지 못합니다. 내 수강생을 데려온다는 계산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계산이지 매출을 만들어주는 계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눈으로 사직역 앞을 보면 어떻습니까? 초역세권, 주거밀집, 그리고 라운지형 경쟁자 없음. 서울이었다면 이미 라운지형 스터디 카페가 두세 개가 이미 들어와서 싸우고 있을 자리입니다.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월세입니다. 40평에 100만원입니다. 초역세권인데도 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월세는 입지의 가격표다. 입지가 아니라 수익구조를 살아 말씀드렸습니다. 프레임의 사각지대에서는 그 가격표가 헐값에 붙습니다. 이 점주님은 믿고 와주셨습니다. 평생 살아온 동네 대신 데이터가 찍힌 낯선 동네로, 관리하기 편한 내 동네 옆자리 대신 차로 움직여야 하는 남의 동네로, 그리고 생각도 바꾸셨습니다. 학원생들을 데려와 채우는 그림을 아예 접고 20대, 30대의 성인층을 정면으로 노리는 매장으로 방향을 트신 것입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도 압니다. 이 결정을 하게 만든 건 저희의 말재주가 아니라 점주님이 아버님과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 채널에서 오랫동안 보신 숫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노량진에서 완성한 무인 매뉴얼을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그 결과 6월 순수익 500만원을 넘겼습니다. 아마 서울권에서 장사를 이미 하고 계시거나 서울권에서 라운지 형태의 스터디 카페를 계획하셨던 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순수익 500만원? 그거 별것도 아닌데 홍보하고 있네. 맞는 말입니다. 잘 버는 매장들은 순수익 500만원 쉽게 찍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산은 다릅니다. 부산은 스터디 카페의 불모지와도 같습니다. 부산에서 잘 되는 스터디 카페는 정말로 찾기 어렵습니다. 슬프지만 부산의 20대, 30대 인구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부산에서는 50만원, 100만원 순수익 버는 스터디 카페도 찾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비 낼 거 다 내고 순수익 500만원을 찍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월세는 100만원입니다. 경기 수준은 서울만 못하지만 월세가 저렴합니다. 매출이 흔들려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 구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점주님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더불어 저희 아버지 노후 평생 직장도 생기셨습니다.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라 만족도가 크네요. 점주님은 아버님께 오전 청소를 소일거리로 부탁드렸습니다. 스터디 카페 창업을 반대하시다가 아드님과 유튜브를 같이 보면서 마음을 돌리셨던 바로 그 아버님입니다. 그 아버님이 지금 매장에 매일 출근하십니다.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늙는다. 종일부터야 하는 장사였다면 소일거리가 아니라 중노동이 됐을 겁니다. 아버님께선 매일 나갈 곳이 생겼고 매장은 깨끗하고 점주님께선 본업인 학원을 그대로 하시면서 순수익을 가져가십니다. 저는 이 카톡이 6월 매출 숫자보다 좋았습니다. 모르는 동네에 창업을 해도 될까?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답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르는 동네가 두려운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데이터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건 상권의 논리가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일 뿐입니다. 내 동네라서 잘 된다면 내 동네 가게들은 다 장사 잘 됐을 것입니다. 둘째, 경쟁자가 없는 자리는 겁낼 곳이 아니라 들여다볼 곳입니다. 그 동네에 누가 사는지 확인해서 수요가 보인다면 남들이 못 볼 자리를 경쟁 없이 심지어 싼 월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스터디 카페는 학원과 옆이라는 프레임은 기존 스터디 카페에서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라운지 형태는 다릅니다. 주 타깃이 20대, 30대 이상의 성인들이고 이 사람들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장도 학원과 옆이 아니라 이 사람들 집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주님이 차리고 싶다는 자리를 말리는 본사가 점주님 편인 본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